안녕하세요. 광경호입니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이 분양을 합니다. 아파텔입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의왕시 학의동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제 과천에서 과천 봉담 고속과도로를 타고 수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왼쪽에 이제 백운호수가 있죠. 호수가 있고 이렇게 숲속으로 둘러싸인 아주 쾌적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쪽이 이제 개발되고 있어서 아파트도 몇 단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뭐 롯데 아울렛도 들어와 있고 이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런 그 맛집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괜찮은 동네입니다. 과천 봉담 고속화도로 인접하고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랑 제2경인 고속도로도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천이나 사당동, 양재동 쪽으로 뭐 가깝습니다. 한 15km 내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이용하면은 판교도 10km 이내고 또 이제 남쪽으로는 수원도 10km 이내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지이긴 한데 대중교통은 안 좋죠. 그냥 항상 그 자가용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단지가 좀 다른 건요. 그동안 공급되었던 아파텔, 오피스텔이죠.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거의 다 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서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만 바닥 난방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 난방 없는 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공급됐던 아파텔은 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에다가 방을 3개씩 넣다 보니까 방이 굉장히 작죠. 특히 이제 광교 호수고경 주변에 가면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되게 이제 방이 작아서 사실은 뭐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규제를 완화해 줘 가지고 지금은 오피스텔도 120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공급되는 게 여기인데, 그래서 이제 1단지 512세대, 99제곱미터가 46세대, 119제곱미터가 466세대, 그 다음에 이제 2단지 330세대가 119제곱미터가 33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이하니까 바닥 난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이 3개가 나오더라도 꽤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는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아마 33평 아파트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아직 정확한 도면이 나오진 않았는데 하여튼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널찍널찍하고 구조는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오피스텔 면적과 아파트 면적은 다릅니다. 아파트는 발코니 면적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발코니를 확장해 주다 보니까 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도 굉장히 넓습니다. 실제로 한 33평 정도 됩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습니다. 확장을 한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그대로 그냥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9제곱미터면 30평이죠. 이거는 보통 얘기하는 아파트 33평,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랑 비슷하거나 약간 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9제곱미터는 그 아파트 33평보다 약간 클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가는 99제곱미터가 13.6억, 119가 이제 16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지가 조금 더 비싼 게 있는 게 2단지는 이제 북쪽으로 호수가 보이는 곳이 몇 가구 나옵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백운호수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백운호수가 있는데 호수뷰는 일부 세대에서만 뭐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호수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9월 19일 날 청약하고요.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금 500만 원 내고 청약하면 됩니다. 청약 통장 필요 없고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1세대,
일청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파텔인데, 아파텔은 실제로는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오피스텔이죠. 근데 이제 법이 중요한 게, 법적으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4.6%, 16억이면 취득세만 8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도 뭐 한 3, 40만 원 나오겠죠. 거기에 이제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오피스텔은 도심에 건설하죠. 그리고 이제 초고층으로 건설하는데, 여기는 초고층도 아닙니다. 최고 16층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은 높은데, 이제 최고층이 16층이다 보니까 이제 건폐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원이 적다는 거죠. 용적률이 448에서 497이면 보통 아파트보다 이제 2배 이상으로 짓는다는 건데, 건폐율이 38에서 45%라는 거는 이제 정원이 한 55%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촘촘히 짓는 거죠. 그래서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뭐 옵션은 당연히 다 그냥 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비용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인데, 뭐 구조는 괜찮고 위치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싼데, 여기가 이제 서울도 아니고 또 이렇게 대중교통이 좋은 곳도 아닌데, 뭐 어떻게 보면 전원 마을이고 전원형 오피스텔인데, 이게 호수뷰만 나온다면 굉장히 뭐 적절한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광교의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 집은 에듀타운자이고, 이제 가장 비싼 거는 호수 옆에 이제 중흥 S클래스죠. 근데 같은 평형이 호수가 보이면 한 5억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호수만 나온다면 사실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호수가 거의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저 귀퉁이로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호수뷰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청약을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뭐 하여튼 장단점을 잘 아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투기 과열지구고요. 등기 전 전매는 안 됩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70%인데 중도금 70% 중에서 60%를 이제 무이자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은 없는 거고, 대출도 이제 해 줍니다. 15억 이상이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거는, 아파트와 아파텔 어떤 게 낫냐? 뭐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텔이 더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세금도 아파텔이 더 나가고요. 보통 이제 아파트가 용적률도 낮고 이제 건폐율도 낮아서 훨씬 쾌적하죠. 그리고 이제 아파텔이 좋은 거는 보통 이제 도심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고층이기 때문에 이제 뭐 편리한 면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아파트인데 그냥 법적으로만 오피스텔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텔의 장점은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고, 부가세 환급도 뭐 원하면 사업자 등록하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빼면은 아파트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르면 안 된다죠. 그러니까 같은 면적일 경우 아파트보다 한 20% 정도 싸다면은 청약해도 됩니다. 근데 싸지 않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는 청약을 해서 당첨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아파트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같은 평형이라면 아파트가 훨씬 비싸야 되고요. 아파트가 훨씬 좋습니다. 아파트는 싸지 않다면 굳이 아파트를 할 이유는 없고요. 여기가 뭐 도심도 아니고 외곽에 조용한 전원 마을인데, 글쎄 아파텔 뭐 이렇게 꼭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